여기는 운길산역이에요. 운길산역에서 내려오니까 무슨 수변공원이 하나 있네요. 저쪽이 양수 쪽인 것 같습니다. 뭐 꼭 찍고 싶어서 뭐 올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일기 쓰는 입장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이는 뭐 69년생이니까 지금 요새는 이제 만 나이로 한다고 그러네요. 예, 54세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났나요? 오늘이 2023년 6월 13일. 현재가 가장 젊은 날이죠. 제 나이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시절이 돌아오질 않겠네요. 나이를 먹으면은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선글라스 쓰고 나온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근래 강렬한 햇빛만 쬐면은 이게 눈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오른쪽 눈물이 계속 나와서 이게 일반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근시여가지고 쓰고 있는데 일반 안경을 쓰지를 못합니다. 계속 눈물이 나와가지고 요새 점점 갈수록 자외선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나올 때는 뭐 선글라스를 꼭 쓰는 편입니다. 강물이 정말 막네요. 뭐 해외여행 가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눌러 앉으셔서 뭐 라오스든 베트남이든 아니면 뭐 유럽 북유럽이든 그렇게 체코, 튀르키예, 프라하, 뭐 마케도니아 이런 데서 정착하시면서 또는 뭐 1년 살기, 한 달 살기, 뭐 특히 라오스 은퇴해서 라오스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물가도 저렴하고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버겁지는 않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니까 뭐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로는 뭐 반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추라는 것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그 포유류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포유류 유전자는 포유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유류의 유전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포태 육아를 할 때 또는 그 성체가 될 때까지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예를 들자면은, 강아지나 원숭이나 예를 들자면은 뭐 뱃속에 어미 뱃속에 있다가, 뭐 강아지면
강아지나 원숭이의 가임 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인간으로 한다면 뭐 10개월 정도의 가임 기간 동안에 그 암컷, 특히 여성들은 거의 그 신체적으로 약한 상황이잖아요.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래서 강력한 수컷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뭐 공동체, 뭐 부족이나 이런 것을 부족 국가나 부족이라 어떤 시족의 공동체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포테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거의 포유류들은 영장류라고도 하죠. 인간 뭐 온숭이나 이런 것들, 오랑우탄 이런 걸 영장류라고 하죠. 뭐 인간이니까 영장류로 봐야겠네요. 영장류들이 태어나서 거의 뭐 성체가 될 때까지, 뭐 사립 분별 능력이 있는 사춘기를 지난다는 시기까지를 감안한다면 뭐 한 16세나 17세 정도 되는 시기까지, 뭐 짧게 잡으면 15세 되는 시기까지 거의 15년 이상을 그 자연에서 노출되는 어떤 생명의 위협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그 생각이 바로 그 반추였다고 뭐 진화론적 관점에서, 진화론적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생각의 기원이나 뭐 도덕의 기원, 저자인 토마스 셀러 같은 분들은 그 저서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그런 내용의 인간의 생각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도덕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그런 데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생각의 기원이나 도덕의 기원 책을 여러 회독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많이 바꾼 책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토마스 앨런가? 아마 저자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말이 또 그 반추에 좀 많이 시달리게 됐어요. 반추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유류나 영장류가 포테 상태에서 밖에 태어나서 뭐 아동기,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에 자연에 그대로 노출됐어요. 육식동물처럼 강력한 발톱이나 뭐 두꺼운 가죽 이런 것들을 태어나자마자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걸 먼저 갖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먼저 심게 우리 뇌관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밤에 뭐 어떤 컴컴한 데서, 컴컴한 자연에서 컴컴한 불이 하나도 없는 어떤 산속에서 어떤 부시럭거리는 소리, 이제 혼자 야행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뭐가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가 듣는다면 인간은 영장류나 원숭이나 포유류들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그 부시럭거리는 소리의 대상을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야생동물이나 육식동물로 봐서 자기가 시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또는 생명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대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밤에 그러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류는 기본적으로 살아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그러니까 진화론적 가정의 존재 근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 이제 숙소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또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계속적으로 또 부정을 낳고 해서 그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 좀 시간이 나고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자연을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장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장소를 가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한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자신과 혼자 있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라. 외롭다고 해서 고립된 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홀로 있는 게 외로울 수는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즘 시대에는, 현대 사회에는 훨씬 더 많은,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상태에서 충분히 고립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자체가 또 그 수단 자체가 고립을 야기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변공원에 지금 옮기려고, 수변공원은 아닌데 운이 좋게 제가 흔들의자에, 그늘이 딱 들려진 흔들의자, 전방용 흔들의자가 비어 있어서 이 자리를 지금 20분째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들이 많아요. 특히나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면 제 자리를 뺏어볼까 생각하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거겠죠. 뭐 일기식으로 써보고 유튜브에도 생각나는 대로 짬짬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영상은 거의 편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편집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생으로 찍히는 대로 올릴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엄청 팔당대교 이쪽인데 물이 많이 차 있고, 한강 수문이니까 물이 굉장히 많네요. 한강 시민들이 여기 다 먹는 거죠, 물을. 이 근래에 우즈베키스탄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무슨 그 댐이 러시아가 폭파했는지 우크라이나가 폭파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폭파해서 그 아래쪽 그 도시가 전부 물에 잠기고 수해가 났다는 것, 그리고 그 댐이 영국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나라로서는 굉장한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지가 뭐 토사에 휩쓸리고 경계가 구역 분별이 안 게 되고, 특히 농사를 못 짓게 되고 하는 면에서 재앙이 닥치게 됐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엄청난 재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뭐 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팔당대유가 무너진다면은 엄청난 일이 되겠죠. 뭐 사실 적성국가에서 공격을 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팔당대교를 부수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도시를 공격할 필요도 없죠. 그러죠? 그럼 모든 인프라가 다 마비돼 버릴 거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서울공항은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15분 정도,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니까 딱 15분 정도가 보시는 분들의 인내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저 뒤쪽에 뭐 장애 친구들이 뭐
견학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